1인 시위입니다. 증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로 땅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엔군은 그렇게 우리 통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엔군은 국제법입니다. 그렇게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북한 땅을 우리 땅으로 통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불법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유엔 국제법 협약이 아니라 중공 독단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고 반칙입니다. 이승만이 휴전을 할 때 참가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일을 했다. 중공군이 국제법을 어기고 반칙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휴전을 못한다. 중공군 반칙으로 지금 북한 땅이 북한의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이 팔레스타인처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서 유엔에 가입을 못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유엔의 도움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었고 지금의 중국이죠. 중공군은 불법으로 전쟁에 개입해서 통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우리의 영토는 또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백두산까지 우리 땅이라는 게 헌법상 규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전을 하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을 머무는 이 나라를 북한을 우리나라를 팔레스타인 민족을 국가로 만들어주고 우리 영토를 내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제가 정부에 제안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북미 회담과 무역 전쟁으로 집권을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위험에서 특검 위험에서 무역 전쟁과 북미 회담을 벌여놓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무역 전쟁이 있는 가운데 한미 FTA에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철강 관세도 면제가 됐죠. 또한 금호 타이어 부도에서 지금은 미국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트럼프를 미국을 도와주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종전은 막아야 됩니다. 논리는 핵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종전입니다. 하지만 국방과 무기는 영토를 보존하고 영토를 차지하며 있습니다. 북한 무기 때문에 영토를 내주면은 이미 전쟁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을 무력화시키는 국방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북핵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한국 주체의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땅은 백두산이며 개성이며 NLL이며 황해도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종전으로 우리 땅을 빼앗기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종전 후 영토 분쟁, 북한도 일본처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영토 분쟁, 강원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영토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만들면 종전 후 영토 분쟁이 발생될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백두산도 우리 땅입니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 즉 독도까지 백두산까지 우리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우리 땅은 백두산까지라고 헌법 제3조 나와 있습니다. DMZ는 비무장지대예요. 비무장지대에는 어떠한 폭격도 무기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는 유엔 협약이에요. 국제법이죠. 국제법상 어떤 국가도 이 한반도에 폭탄을 못 터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무장지대야. 이 비무장지대는 어떠한 무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쟁이 안 나죠. 70년 동안 전쟁을 안 나게 만드는 구조가 비무장지대, 무기 절대로 금지. 이 비무장지대가 제거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의 미군들을 다 철수하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남북한 전쟁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침해가 있으면은 방어권이 되죠. 이때 일본, 대만 등 미군들이 철수한 아시아 미군 기지는 다 폭격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아시아권에 있는 미군이 얼마나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입니까? 저 미국 땅에서 러시아, 중국의 무기 발사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세계 전쟁입니다. 70년 동안 세계 전쟁이 없었던 것. 그래서 제가 요한 계시록 지구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비무장 지대 제거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장 카드라고 증명하는 것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기준이 부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3조 위반. 박정희는 정권을 목표로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족 해방, 백성 해방. 바로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만 교체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국회까지 국토 참절 내란죄가 된다면은 박정희 같은 자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검찰 또한 박정희가 없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면은 바로 계엄령까지 선포할 수 있는 게 검찰 권한 아닙니까? 법원이 동의만 해주면은. 절대로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반란 세력이 국민이 반란 세력을 지지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끝입니다. 물론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검찰과 법원도 국민의 편에 설 것입니다. 국가와 나라에 일하는 그런 공무원과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군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시위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상이 무장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그냥 캐나다와 미국 종전의 모습입니다. 종전은 사상무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싸움입니다. 비무장지대 이거 세월호 해체보다 더 어려워요. 산에 있는 거
철조망이랑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미끄러져 죽어. 세월호 해체보다 더 어려운 게 지뢰 해체입니다. 오래된 지뢰는 뇌관이 아니라 그냥 건드려도 뻥 터져요. 한번 터지면 수십 명 죽어요. 세월호보다 더 해체가 어려운 게 지뢰 탐지 해체고, 살아있는 그 거리, 이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내려와? 헬기가 아무데나 올라가나? 아마 4대강 장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도 안 하고 이게 또 UN 협정이야. 이거 UN이 먼저 DMZ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UN 사령부가 DMZ 만들었으니까 UN 사령부가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거하면은 우리 돈만 낭비야. 이거 4대강 100% 뻔납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이 총선 때 패배하고 보수당이 집권한 다음에 다시 정권 교체가 되면은 4대강처럼 수dob이 된다는 얘기죠. 뻔할 뻔 헛발질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처럼 서로 싸우는 나라 만들지 마시고 비무장지대 보존해주세요. 저는 인천 수안 3동 박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수입니다. 폼페이오는 우리는 오바마 때부터 김정은 암살을 계획했고 작년에도 김정은 암살을 계획한다 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국정원을 통해서 김정은 암살을 계획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때에 김정은이는 오직 남침일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유인을 하면서 북미 회담까지 유인을 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 훈련을 포기하면은 남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전 국방차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전 국방차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로켓포가 대포와 로켓포가 2만여 대 포진해 있고 천안함 등 이런 위험 요소에서 북핵 한미 연합훈련 포기는 절대 위험하다고, 위협이다. 북한은 여전히 2만여 대의 로켓포와 미사일, 그런 박격포로 이 남쪽을 향해서 전투태세로 포진되어 있고 영원히 천안함 같은 그런 전쟁도 도발도 잠재하다. 그런 상태에서 종전도 위협이고 그런 북한의 군사 무기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 회담까지 말하면서 계속 한미 연합 훈련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남침 야욕입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 문재인 정부가 해군 조선 해군 배를 만드는 조선 준공식에 가서 북방력 그런 힘만이 강군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안보와 강군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정부를 바꾸어서 전쟁을 막고 도발을 막는 유일한 애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수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김정은 찬양할 때 유일하게 김정은을 욕하는 박한수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까지 전체가 김정은을 찬미할 때 유일하게 김정은이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박한수입니다. 국가의 구성, 국가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득이 아니라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즉 진보와 보수, 남녀, 노소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통치 조직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만약 이 통치 조직을 누군가 지휘한다면, 압력을 행사한다면 정부 부처라도 구태타가 맞습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은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이 국민 투표로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을 다른 압력으로 행사한다면 이는 쿠데타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해서 일단 여가부 법안 전체가 국회 여성위원회로 법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회 표결이 아니라 국회의 여성위원회가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어떤 정부 부처나 어떤 정당의 외압이 있었다면은 이는 쿠데타입니다. 러시아가 사상 최대의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종전 선언이 임박한 지금 러시아는 사상 최대의 군사 훈련을 한다고 푸틴 검색하면 나옵니다. 또 중국, 러시아 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훈련에 참가를 한 기사가 나옵니다. 중-러 연합 훈련을 하고 러시아가 사상 최대의 군사 훈련을 한다는 것은 종전이 임박한 지금 제국주의의 팽창의 증거가 맞다는 것입니다. 즉 종전이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은 제국주의 야망으로 또 팽창을 하려 한다는 것이 뉴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분명히 자영업자가 망하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투 운동을 검색해보면은 회식이 줄어들었다.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는다. 소비가 IMF 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 미투 운동의 영향입니다. 이런 여가부의 법률이 아닌 법안 통과는 대인 간의 차단, 스마트폰 의존도만 높입니다. 즉 사람 보는 걸 꺼려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애국한다는 증거면 경제가 좀 살리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 가서 할게요. 이쪽 가세요. 이쪽 갈게요. 이쪽. 네. 저만 찍었거든. 저만요. 여기 안 찍었습니다. 선생님 안 찍었어요. 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잠깐. 제 거 저작권이고요. 네. 그만 찍을게요. 그럼 그만 찍고 갈게요. 오늘은 평양 설안이 있는 날입니다. 유럽 연합은 북한을 가십시오. 유럽 연합은 가십시오. 날 죽이는 자들 빨리 가. 유럽 연합은 북한을 인권 유린 국가로 올 유엔 총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인권 탄압 국가로 EU 유럽 연합은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올 유엔 총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 불이행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엔 결의를 이행하지 않느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기 매매, 무기까지 매매하고 석탄 등 중국, 러시아의 도움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남한 정권과 친한 목적은 유엔 제재에서 미국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견제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기 매매 뉴스 검색해보세요. 뉴스 검색하면은 무기 매매하고 석탄 불법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 제재, 대북 제재를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EU, 유럽 연합이 인권 탄압 국가로 올 유엔 총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인터넷도 통제되고 자본주의는 다 차단되는 반인권 단체입니다. 오늘 빛나는 조국은 우리 조국이 아니라 북한의 빛나는 조국입니다. 이거야말로 선전고무,
선전 고무, 북한을 교하게 만드는 비난은 국가보안법 위반, 선전 고무. 미라보다 더 무서운 유치원생이 군복을 입고 총칼을 드는 인권 유린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유치원 애들도 군복을 입고 총칼을 듭니다. 오늘 조국의 빛은 빛나는 조국은 군복과 총칼을 뺀 열병식입니다. 인권 유린을 관람하고 있으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면 진짜로 김정을 마음대로 주부르는 겁니다. 김정은한테 꼼짝 못하게 묶이면 나라 죽습니다. 김정은의 얼굴 표정에서 니네 다 죽었다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표정에서 너 이제 다 죽었다 대한민국 그렇게 하는 걸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황제가 적국에게 패배해서 교황에게 절을 하면서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황제가 적국에게 패배하면은 교황에게 질질 끌려 다닙니다. 물론 비핵화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은 저의 우려이고 진정으로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는데 비핵화는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오겠다, 날짜도 확답 안 해주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예. 날짜도 확답 안 해주고 막연하게 그들의 방식, 애매모호한 방식, 스탈린과 사회주의 국가가 썼던 합의에는 항상 애매모호한 방식, 정확한 확답이 없고 언제나 스탈린 방식은 애매모호한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확답이 없는 애매모호한 방식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협상 방식입니다. 아무튼 김정은한테 짤짤매면 나라 죽습니다. 유엔 결의 이행 대한민국 살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제재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유엔 제재 협력국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제재를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에게 위험맞지 않은 대한민국, 유엔에게 유엔 가입국가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빛나는 조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빛나는 조국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미국 인사 제거에, 미국 인사 지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를, 법을 완전히 정치 인사들 사람 다 끌어놓고 사회주의 여자만, 기쁨조만 좋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인을 간첩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쁨조, 즉 주요 인사 타켓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쁨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트럼프가 중국인을 간첩이라 했겠습니까? 사회주의가 이 땅에 무엇을 심는지 기쁨조에 다 항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암살, 테러, 핵, 무기매매, 인권 유린,
불법 거래, 아무튼 모든 범죄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미국이 정의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범죄가 가장 많고 국가적 범죄를 할 수 있는 테러 국가 북한이라고 미국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에요. 그렇죠? 그 호찌민이 공산주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베트남이 호찌민을 좋아했어. 적가통일 공산당으로 적가통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예요. 김정은이는 적군이고 적군의 왕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김정은이를 호찌민처럼 좋아하면은 적가통일 됩니다. 적가통일. 적가통일 좋아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을 좋아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 조국이야. 북한은 우리 조국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입니다. 그럼 김정은이를 갖다 믿지 말라 이거야? 김정은이는 호찌민 같은 놈 아닙니까? 그 대통령은 법률의 지위를 받는 거죠. 법률. 트럼프는 협상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미 국무부는 언제나 원칙 유엔 결의를 외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협상을 하고 김정은이랑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렇죠? 중요한 거는 외교부랑 통일부랑 국방부는 검찰 여가부도 다 법률 중심으로 돌아가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야. 대통령은 협상하지만은 모든 부처나 이 조직들이 단체들이 법률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률을 많이 마련하고 있죠. 대통령 말이 사실이 아니라 협상용이라는 얘기죠. 트럼프처럼. 하지만은 뭐 통일부나 외교부는 미 국무부처럼 유엔 결의를 주장하고 뭐 검찰, 경찰도 그렇게 법률 기준으로 움직여야죠. 만약에 법률을 위반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뭐 댓글 수사단 뭐 국정원도 처벌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법률의 지위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만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는 거지. 각 부처가 만약에 법률을 위반하면은 대통령까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통일부, 외교부가 모두 다 이렇게 유엔 결의를 외치고 또 기존의 그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고, 검찰도 경찰도 법률을 기준으로 다 감독을 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도 사실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받습니다. 법이 최우선이죠. 그렇죠? 악법도 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자 기사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GP를 축소하고 또 DMZ 관할을 자기들이 유엔 사령부가 관할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토의 DMZ를 미국 또는 유엔 사령부가 관할한다는 것은 식민지입니다. 오늘자 기사 한미연합사령부 DMZ 유엔 관할 그리고 DMZ GP 축소, 이것은 어쩌면은 방위비 부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종전이 방위비를 우리가 내는 그런 결과가 되고, 아니면은 식민지 GP를 축소하고 미국의 관할을 높임으로써 일본처럼 국방력, 자주 국방을 제거한 다음에 일본과 똑같이 미국 식민지로 만드는 결과 아닐까요? 아니면은 GP 축소는 남북한 전쟁하라 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GP를 축소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 DMZ가 미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국제법상으로 절차를 준비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법률상으로 준비를 하고 국회를 견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방향이 저의 신문고를, 저의 청원을 검찰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법률로 모두가 지위를 받도록, 법률로 지위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법률만이 정치로, 법률만이 수사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총지휘는 오직 법과 원칙에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만이, 법률의 지휘만이, 그런 수사기관의 법률의 지휘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분들, 수사권 조정 후 조심해야 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사법경찰에 대해서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지휘가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헌법 제2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관님들도 그런 점을 참고해서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는 길 아닐까요? 아무튼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 지휘가 나와 있고 헌법 2조에도 검사 지휘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나 판사님이나 이런 점 참고해서 재판에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당 3당 경제 파트가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각 분야 경제 지표가 IMF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 전체가 무역전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다 IMF고 금융위기고 아시아 전체가 부도 위기라고 합니다. 금융위기는 10년 주기라고 합니다. IMF 때 1998년 때 IMF, 2008년 때 금융위기, 또 10년 2018년입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 이 신은 적폐 청산으로 완전히 기업을 조이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경영이 어렵습니다. 좀 규제를 풀어서 지금 법보다 더 완만하게 살 수 있도록 IMF랑 2008년 때 금융위기랑 똑같이 검찰부터 규제 완화, 뇌물 수사 이런 거보다 기업이 살아가고 자영업자가 살 수 있도록 알아서 좀
적당히 하라고 해야 나라가 삽니다. 어떤 분은 국가 주체, 안보, 경제가 모두 파탄이라고 합니다. 국가 주체하고 안보하고 경제 이 세 개가 모두 파탄이라 뉴스에 검색됩니다. 국가 전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규제 완화, 검찰부터 좀 자영업자 살고 알아서 살도록 너무 빡빡하게 조이지 말고 2008년도 1998년도 위기 때처럼 좀 정부가 안 하더라도 검찰이 좀 풀어주세요. 지금 지엠제트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평양 선언 이행을 군사 합의가 지뢰 제거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함 지뢰, 즉 나무 상자에 TNT를 넣은 지뢰는 사실상 탐지가 안 됩니다. 이런 안전 조치부터 우선되고 저는 원칙적으로 종전이 되는 평양 선언 군사 합의 이행을 NLL이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양보해 준 게 NLL이에요. 수련선이란 말이에요. NLL은 수련선이고 수련역 점이 현재 전대역 점이에요. 만약에 이거는 수련선이 사라지는 것이고 NLL을 북한에게 만들어서 수련을 거죠. 일본은 목표를 돌아다니고 목표에 감도 안 가라고 했습니다만 그 영토 싸움이 얼마나 끝까지 호선을 갑니까? 우리도 NLL 땅이에요. 그죠? 북한에게 우리 양보한 거를, 우리들한테 양보한 거를 문재인 정부는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수련 목적이고 정전 목적이에요. 아니, 문제라고 하면은 포기야. 우리 저희 포기하는 건데, 대통령이나 정부나 영토 대례가 없으면은 어떻게 국가의 국민들이 안심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영토를 빼앗긴 게 뭐예요? 전쟁이지만 영토를 빼앗긴 게 일본에 우리가 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토를 빼앗기는 거는 근데 행정부가 만약에 미국이 우리 행정부를 장악을 하거나 다른 국가 행정부를 장악을 하면은 영토가 우리 영토가 아닌 거예요. 다 우리는 멀쩡히 땅을 다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말이야 예전부터 정부까지나 우리 영토를 지정하고 왕대 후대왕 국가 자체를 영토하니까 전쟁이라도 영토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나라가 아까 거지가 되더라도 다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는 영토고 영토는 국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토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켰으면 나라 영토를 못 쓰냐 이거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나라에 살지만은 그 영토라도 얻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영토 관념이 확실한 왕을 원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왕이 되어야 우리 영토가 살고 국가가 사는 건데 물론 이게 정부가 원하는 게 영토가 국가라서 하지만 NLL부터 가져가다 이거죠. 즉 종전하지 말고 정전으로 NLL부터 어떻게든 더 빼내자. 내가 오늘 문재인 정부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님한테 카톡으로 내가 보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지지를 해줘야 하는 거지 한 사람만 신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토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은 정전 협정 NLL 포기 발언은 정전 협정에서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지요. 하지만 종전이 되면 NLL은 포기 발언이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NLL이 있고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공중전, 바다전, 남침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NLL 포기 발언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영토 전쟁 패배입니다. 또한 휴전선이 사라지면 북한이 공중전, 공군이죠. 공중에서 도발하고 또 바다에서 도발하는 국제법상 방어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정전, 협정만이 우리의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며 남침을 방어하는 국제법상 붕괴선입니다. 군사 붕괴선. 하늘은 저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계시. 어떤 계시냐면은 큰 빌딩에서 거대한 뱀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큰 공룡 2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날개 꺾인 새들이 덜덜덜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북한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은 우리 겨냥이 아닙니다. 미국 겨냥이에요. 미국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제거하는 목적, 또 우리 북방력을 제거시키는 목적은 어쩌면 미국이 북한에 폭격할 때 아무런 날개 꺾인 것처럼 방어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미 미국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북핵 시설 폭격만을 계획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에 발사시키는 미사일과 핵 탑재가 있으면 미국은 북한 영토를 폭격 못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배치된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토로 향한 로켓포와 미사일을 해체, 폐기하는 걸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국방력만큼 우리 국방력을 키워서 일본이나 미국이 이 한반도를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렇게 전쟁 경고를 받으면서도 국방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는 일본의 도발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우리 영토로 향한 로켓포와 미사일을 폐기하는 걸 요구하지, 미국 영토로 향한 미사일과 로켓포는 미국의 한반도 침략 방어라 판단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만큼 국방력을 미사일과 핵을 능가하는 그런 최첨단 무기를 구축하기를 예전부터 정부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제안 드리는 것은 정부가 제 제안을 받고 어떤 움직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이렇게 많은 법조계 분들이 바로 알려주시고 법률적으로 다 조언해 주셔서 그렇게 정부가 미국의 지시에 안 따르고 북한의 미끼에 안 걸려들고 잘 대처한다 봅니다. 아무튼 우리 국방력이 먼저 우선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방어해야 미국도 북한을 폭격을 못합니다. 북한 폭격은 남북한 전쟁이고 다 한반도가 불바다로 죽는 결과입니다. 북한은 남침만 생각하고 미국은 북한 폭격만 생각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다 지배하는 거죠. 이라크처럼. 그게 다 자국 이득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어떤 국가나 영토만이 국가이고 이스라엘처럼 영토가 없으면은 또 한일 합방처럼 땅 문서를 일본에 넘겨주면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에 이스라엘 유태인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토가 빼앗기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쟁도 영토 보전이고 영토 획득입니다. 영토를 빼앗기면 평생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거지가 되어도 영토 1cm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패션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토 보전과 독도는 우리 땅 국제법상 국제표기상 일본으로 표기된 독도도 다 애국가 하느님으로 우리나라 표기로 바꾸려고 애국가 하느님 재단을 매 정권마다 제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드리자. 작전 계획 5027 한미 작전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 작전 계획 5027인데 이 작전 계획 5027이 북한에 유출되었습니다. 북은 작전 계획 5027을 가지고 7일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작전 계획 5027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위장 전술로 미끼를 거는 겁니다. 7일 전쟁 제 1단계는 기습 도발이에요. NLL가 그 서해 오도에 연평도 해전지나 천안함 때처럼 우리의 맞대응을 맞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NLL 하늘이시여 이런 것들 그만 멈추어 주셔서 안중근 같은 자에게 나라를 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따라서 종전은 NLL가 수전선을 제거하기에 그 도발에
독 도발에 우리가 국제법상 방어해야 됩니다. 종전은 NLL이 제거되기 때문에 북 7.1전쟁 1단계 기습 도발 먼저 우리를 쏜 다음에 같이 쏘게 만들어서 전쟁을 말하는 그 1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종전을 하고 또 지상군을 투입하는 재래식 전쟁. 북한은 1단계 그렇게 서해 5도나 NLL 지역에서 일단은 포격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같이 대응하면은 다음 단계 전면전입니다. 미사일로 완전히 투토화를 만들고요. 3단계는 미군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군사가 오는 지역에 다 폐쇄를 시키고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상군으로 재래식 북한은 4대 군사 노선이에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인민의 군사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인민의 간부화. 이미 전 인민들이 총을 들고 재래식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재래식 전쟁은 미국이 베트남 전처럼 패배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전쟁 개입 포기는 바로 4단계 베트남형 재래식 전쟁에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차를 그만 보내주세요. 다 지배를 하니까 검찰이 잘 대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을 빼니까 북한 주적을 빼니까 정부까지 오판을 하는 겁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과 국방부는 주적 개념을 명확히 명시해야 정부까지 오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오판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주적을 뺐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한 박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노벨 평화상, 올해 노벨 평화상은 여성 성노예를 여성을 무기로, 테러 무기,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IS를 그 못하게 만든 자를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IS는 여성을 테러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즉 미투 운동이나 성범죄로 목표 남성을 제거하는데 테러용으로 전쟁 무기로 여성을 사용한 것이 IS라는 것이죠. 그 노벨 평화상의 취지는 IS가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어서 전쟁 무기, 테러 무기로 사용하는데 금지시킨 법안을 만든 자를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북한은 주체 사상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그 인간의 우월성을 가지고 말하면서 인간을 무기, 혁명 무기로 사용합니다. 전 인민의 군사와 전 인민들을 주체 사상으로 다 군사를 만들어서 테러 무기,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IS와 똑같습니다. 테러 집단이 맞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작게 작전계획 5027에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시 작전계획 5027로 우리 군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기에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훈련에서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북한도 작전계획 5027로 7.1 전쟁,
4단계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우리나라 모두 다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군사훈련, 군사작전에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은 2018년도 10월 11일 저는 인천 남구 주안 삼동 박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10월 13일입니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안 될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종전을 하고 지뢰 제거를 하고 종전을 하고 또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말로만 대북 제재를 지키고 말로만 NLL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대북 제재를 지키겠다고 말했으면은 당장 대북 제재를 한다는 조치를 해야 되고, 또 NLL을 보존하겠다라고 말하면은 당장 북에다가 NLL을 보존하는 그런 조치를, 이게 지금 지뢰를 제거하는 걸 중지하고 남북 간에 뭐 하는 거를 다 중지하고 군사 이행부터 합의 이행부터 파기를 해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면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제 분석입니다. 유럽은 이중 스파이, 러시아 이중 간첩이 많다고 합니다. 또 IS가 많이 있대요. 프랑스가 이슬람 종교까지 허용하는데 IS 확산지라고 합니다. 이중 간첩, 저를 따라다니는 차들이 어떤 건지, 황장엽이가 대한민국에 5만 명 간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검색하면은 대한민국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황장엽이 말했습니다. 또 황장엽은 주체 사상은 적파 통일 목적이라고 탈북자 방송국에서 황장엽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탈북자 방송은 주체 사상은 적파 통일이 목적이라, 그렇게 황장엽 말을 인용했습니다. 황장엽 말대로 제 차량들이 5만 명의 간첩 중 하나가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럽에는 사회주의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프랑스도 사회주의 정당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사회주의 정당이 당선이 되고 집권을 하면 러시아 간첩이랑 IS가 반미 정당, 미국 친미 정당, 친미 인사, 친미 검찰, 친미 언론들을 다 제거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정권을 강화한다고, 허용한다고 분석됩니다. 지금 유럽은 무역 전쟁에서 반미가 미국 반대가 최고조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죽음의 해라고 뉴스에 검색돼요. 유럽은 죽음의 해라. IS 테러와 러시아 이중 간첩들이 암살을 자행해서 많은 인사들이, 언론인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친미 언론인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친미 검찰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될 것입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우리도 정부가 친미 정권입니다. 혹시라도 5만 명의 간첩들이 있다면은
친미를 다 제거하고 공산당 정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고 김정일과 적화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 친미 정권이 암살을 당하고 공산당 정부가 유럽처럼 만들어지면은 간첩들이 더 암살을 많이 하고 IS까지 더 테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IS도 허용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간첩을 허용 안 하고 IS를 허용 안 하지만은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IS까지 암살을 허용할 수 있다고 유럽연합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러시아 지배라면은 어마어마한 사회주의 도미노 이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나중에 북한이 간첩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고 사회주의 대통령을 만든다면은 지금 친미 대통령은 암살, 제거, 탄핵 당할 수 있고 그들은 진짜로 공산당 빨갱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적화통일 야역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주도가 김정은이가 아니고 러시아라면은 진짜로 유럽부터 우리까지 꼼짝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작권자입니다. 트럼프는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까지 말하지만은 만약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거나 퇴임을 하게 될 때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이런 사회주의를 제거하고 견제하게 될 거라 저는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10월 중순, 지금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가 있습니다. 박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북방경제협력에 대해서 저의 관점은 일단은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성공시켰고 전쟁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이 있고 또한 한미 FTA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여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제가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렇게 전쟁을 막는 외교와 또한 한미 FTA 성공과 또한 올림픽 성공 등 평화가 조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행동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은 어떻게 법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분단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빼앗긴 결과야.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강제적으로 빼앗겼단 말이야. 따라서 이승만은 휴전이나 신탁 통치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어요. 왜? 우리 민족 간의 분단은 대참사다. 5,000년 역사상 가장 비극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주권,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기는 결과라는 거는 보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의 작전권,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북한의 작전권은 지휘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외세가 만든 것의 결과이고 만약에 우리가 분단을 남북한이 민족 간에 인정하네. 종전으로 분단을 우리 그렇게 분단하고 살자라고 하면은 이 외국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일본처럼 다 주는 거예요. 이미 북한은 중국에 의해서 모든 자원을 주권을 빼앗겼어. 이미 북한에 있는 자원을 캐가는 거는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캐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 땅 자원 캐간 것처럼 그렇게 캐가. 이게 뭐야? 우리나라도 스스로가 분단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드가 있더라도 우리가 분단을 인정하지 말아야 외세가 빼앗은 이런 분단을 인정하지 말아야 외세가 좌우하는 지휘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엔은 보호막이야. 우리의 보호막. 유엔 협정을 제거하면은
미국이 마음대로 하고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일본처럼. 유엔이 도와줘야 미국도 중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종전은 뭐야? 분단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반대했어요. 끝까지 분단을. 우리 5천년 역사상 외세가 만든 분단을 남북한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 종전처럼 합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분단을 반대하고 그런데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때부터 전자권 환수, 국가 독립이죠. 우리 주권을 가져오자고 계속 제의했습니다. 진짜로 공산당들, 이 북한이나 공산당을 추종하는 것들이 암살, 살해 위협에서 나는 끝까지 공산당이 싫어요. 방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공산당을 추종하는 것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는지. 끝까지 이승복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색채가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권 초기 때부터 파병하자. 우리가 월남전에서 그랬고 이라크전에서 그랬고 또 파병을 해서 그런 파병국 주권 관리,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병이라 하면 우리나라 주권의 국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자권은 우리 파병국의 그런 임무에서 볼 때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맞다. 군사작전 그렇게 미국에게 요구하자, 받아오자라고 처음부터 외쳤습니다. 즉 우리는 월남전이나 이라크전에서 2번 파병을 했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한국 주권의 군대입니다. 그런 권리로 전자권 환수를 받아내자라고 했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파병을 해주겠다. 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해서 한국을 보호해주는 한 한국도 미국에 그런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나의 반공과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것들이 전자권 환수에 시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냥 전자권 환수 받으면은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국방력이 약한 상태에서 전자권만 환수받고 미국이 나몰라라면은 더 구멍이 나고 북한이 더 남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먼저 구축을 하고 전자권을 환수받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또 종전은 분단의 확정입니다. 이승만은 신탁 통치 분단 또 휴전 분단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우리 민족 간의 분단에 대해서 신탁 통치 휴전협정 모두 이승만 정부는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고 민족의 분단을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종전은 분단의 확정이 될 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분리가 확정된다는 거죠. 영국도 수많은 국가를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5천년 역사상 이 분단은 지도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이 끝까지 평화 통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10월 말 박한수입니다. 저에게 동원되는 인력, 뭐 택시 승객까지 다 동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뭐 내가 부평역에 가면은 맨날 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 정도 예산이면은
이 정도 예산이면은 애국가 하느님 재단을 하는 게 국익이 아닐까요? 나중에 내가 볼 때는 뭐 국정원, 뭐 기무사, 뭐 검찰, 경찰까지 다 인력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한 1,000억 원 이상 소비가 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애국가 하느님 재단, 제가 말하지만은 지금 IMF 수준이에요. 10월은 검은 10월이라 그래. 주식이 완전히 IMF 때랑 똑같이 추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꽁꽁 숨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 체감하는 거는 IMF 때랑 똑같다는 거죠. 저는 금융실명제가 IMF를 불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법안들, 기업을 꽝꽝 조이고 기업을 꽝꽝 묻는 법안들이 오히려 또 경제위기 IMF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확실히 금융실명제 정직하게 까버리니까 IMF원에 솔직히 보상, 자본주의에서 보상이 없으면 사기도 목표 달성도 없습니다. 뭔가 보상이 있어야 누구나 사기가 넘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여가부 정책부터 각 기업의 규제까지 좀 완화 제한드립니다. 검찰도 좀 많이 풀어주세요. 옛날에는 인맥, 친척 그렇게 인사가 되었어요. 솔직히 청년들이 취업 못하는 게 백이라도 들어가면은 백수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친척 인맥으로 들어가서 백수 모면하는 게 낫지. 청년 실업자 100만 명이 IMF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망하고 기업 망하고 이게 무슨 법이냐 이거죠. 규제 완화 그것만이 IMF를 막고, 여가부도 기업 정책에, 노동부 정책에 개입 금지, 교육부의 개입 금지, 법무부의 개입 금지. 여가부는 법무부나 노동부나 교육부나 경제부의 개입을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부처가 월권으로 다른 부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책이란, 개혁이란 강범위해야 됩니다. 특정 소수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전체 계층을 위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고, 개혁은 강범위하면서 단순해야 됩니다. 즉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아주는 문화가 전체 국민들이 다 강범위하면서 단순하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것이 나는 우리 경제 발전 IMF를 막는다고 봅니다. 안아주는 문화가 가장 전체 계층이 좋아하고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냐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입니다. 너무 복잡해. 무슨 법안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감사합니다. 이 종전한 다음에 전작권 환수는 국방비 부담과 주한미군 철수 1단계라 저는 분석합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 때 국방비 부담하고 MD 체제로 대처한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즉 주한미군에 대한 국방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은 MD 사드 같은 미사일로 주한미군을 대처한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선언 후 전작권 환수를 받고 미국이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주둔 의무가 상실되는 지점에서 국방비를 내놔라 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외자 유치와 국방 공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주 국방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태롭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전 협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드까지 반대를 하고 우리는 자주 국방을 더 강화시키고 또한 유엔 사령부가 있는 유엔 협정 근거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한미군을 붙잡으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대가로 파병, 미국 모든 전쟁에 파병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검은 10월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 주식으로 떠나면은 외환 보유고도 거품이죠. 주한미군 철수하거나 국방 공백이 외자 유치 손실로 경제에 타격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도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과 외자 유출이 외환 위기 IMF에 영향을 준다는데 이미 검은 10월 주식이 폭락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외자가 빠져나가겠습니까? 저는 박한수고요. 2018년도 11월 1일입니다. 저 경범죄 과태료 10만원 냈는데 왜 또 통지서가 날아오나요? 아무튼 그거 안 내면은 뭐 구속, 체포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의 허점 아닌가요? 정부의 약점을 더 공격하는 허점이라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벌금도 양심적으로 난 무죄니까 안 돼도 되겠네. 맞네. 그러면은 구속시키지 마세요. 난 이미 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가 나왔으면 대법원에서 우리가 나도 무죄인데 억울하게 벌금 10만원이 나왔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거죠. 무죄죠. 벌금도 안 내도 무죄란 얘기죠. 양심적 벌금 거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10만원 냈습니다. 더 이상 통지서 보내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전작권 환수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46차 SCM에서 결정 난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가장 이상적인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때 46차 SCM 합의에서 우리 국군이 완전한 자주 국방을 실현했을 때, 즉 두개 도발에 완전한 대응력과 방어력을 갖추었을 때 전작권 환수를 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SCM 합의는 종전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을 미국이 지지한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박근혜 때 우리가 자주 국방을 실현했을 때 전작권 환수 시기에 판문점 선언 및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을 미국이 지지함이 추가되었고 그것이 비핵화 단서로 붙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작권 환수 시기를 비핵화 시기로 미국이 압박을 한다면은 족쇄입니다. 북한이 핵을 제거할 확률은 역대 국가 사례에서 0%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전자권 환수 합의가 혹시 비핵화를 족쇄로 만드는 종전과 남북 군사 합의 이행 족쇄에 있는지 꼭 조사 아니면 청원 드립니다.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반대하고 남북 군사 합의 이행 또 전자권 환수를 박근혜 시대 것으로 제46차 SCM 합의로 돌려주기를 청원드립니다. 검찰도 박근혜 정부 때 전자권 환수 합의와 현 정부 때 전자권 환수 합의를 비교해서 좀 바른 판단을 결정 요청드립니다. 도박 인생 사형, 도박 인생 사형, 스스로 인생이 사형되고 탕진됨을 알면서도 스릴, 모험, 도전의 유혹을 못 이기고 즐기다가 탕진, 인생 사형당하는 행위, 도박, 인생 사형을 알면서도 모험과 스릴을 못 이겨서 탕진하는 결과, 이런 정책이 도박이 되면 다 죽습니다. 탕진. 오늘은 2018년도 11월 2일입니다. 저는 박한수입니다. 총 국회가 반대하도록 검찰이 힘을 써주세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하고 이번 정부 때 무엇이 더 바른 것인지 꼭 판단해 주세요. 헌재법 재판관이 9인인데 박근혜 때 8인 체제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법률상 헌재법상 탄핵 무효죠. 왜냐하면은 재판관이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법상 해석으로는 탄핵 무효입니다. 왜? 그리고 6인 체제로 돌리다가 얼마 전에 9인 체제로 돌아왔는데 이미 헌재법이 개정됐습니다. 뭐 8인으로 하면은 탄핵 무효다 이런 것들이 빼졌는지 한번 꼭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을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위협하는 적국이라 했습니다. 미국은 MD 등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러시아, 중국 등을 적국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무기를 쓰는 북한까지 미국의 적국으로 군사 전략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 작전계획에서 북한은 남한의 적국이 입증됩니다. 왜? 미국이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니 한미 연합훈련에서 이미 북한은 남한의 적국입니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며 이는 북한이 한국 영토에 불법 점령한 반국가단체 관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북한은 우리 국가와 영토에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한 적국입니다. 형법 91조 북헌 문란 내란죄죠. 형법 91조 북헌 문란 내란죄. 1항 법률의 절차를 무시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 2항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의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으로 설치된 기관을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의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는 것. 그러니까 국헌문란이란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강압적으로 헌법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의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목도 많이 아프고 몸도 지금 아픕니다. 입안도 막 그냥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없고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내가 치료도 못 받지만은 실히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없고요, 돈도 안 벌고 오직 진짜로 국가 전복을 맞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내 입안이 헐고 건강이 안 좋아도 신이 치료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신도 죽는 것이죠. 오늘은 2018년도 11월 14일 박한수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때 김정은이 암살을 계획했고 미국도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3년 전 북한 군부는 김정은에게 총을 빵빵빵 쏩니다. 김정은이가 암살 위험을 느끼니까 야, 내가 차라리 암살 남침을 해서 암살 안 당하겠다 라고 그러는 거죠. 남침입니다. 이번 싱가포르에서도 지난번이죠. 김정은이는 무장 경호원을 싱가포르에 배치할 계획을 하고요. 실제로 아사히 신문은 김정은이를 암살하려 했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정부는 이거를 막으려다가 발목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시리아처럼 내전이 되라, 남북 전쟁이 되면은 우리가 북한 핵에 뻥 쳐도 국제사회는 반대를 안 하니까 전쟁이 나면은 뭐 트럼프가 뭘 해도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남북한 전쟁이 있을 때 트럼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원한다. 따라서 정부는 발목이 잡혀 있고 이걸 해결하려다가 전쟁을 막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방해를 받습니까? 공약 1건도 못하게. 저는 이렇게 되다가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북한에 의해 전복이 당하거나, 물론 또 사드가 배치가 되지만은 중국 러시아는 적으로 봐요. 사드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전쟁의 위험 요소라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전쟁을 막는 일을 하고 있고요. 미투 운동은 정치 편향이야. 정부가 이런 걸 좋아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원래 집권당만 공격을 당하는 게 미투입니다. 미국은 공화당만, 야당은 영권이야. 대한민국은 민주당만. 대통령 될 만한 분 3명이 지난 대선 때 움직였는데 그중 2명은 완전히 밑으로 그냥 빠방 맞아가지고 그냥 집권 체제가 완전히 흔들흔들, 대통령이 발목을 잡히는 거죠. 이 2명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발목을 안 잡히는데 얼마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까? 밑으로 그냥 빠방 쏘아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뭐 노벨 평화상을 검색을 하면은 미투 운동이 전쟁 무기, 테러 무기란 얘기죠. 오늘은 2018년도 11월 19일, 저는 박한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노벨 평화상을 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내 말 듣고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야당을 밑으로 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집권 여당만 대통령을 흔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야당은 밑에 영권 제로라는 얘기죠. 공화당만 당하고 우리나라는 집권당만 당하고 다 집권 여당 공격 목표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대학가에 노동운동 세력들이 개입을 돼서 학생들이 테러, 미투 이런 것에 완전히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식한 노동 세력들이 깨끗한 대학생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중국은 대학가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노동 세력이 침투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막는 그런 판단이 제일 필요합니다. 중국처럼 대학생들이 노동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범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됩니다. 오늘은 2018년도 11월 19일 저는 박한수입니다. 애국자는 개밥을 먹는 현실이에요. 개밥. 이리저리 다 감시당하고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개밥을 개밥. 누가 애국을 하겠냐 이거죠. 매국노는 돈을 잘 벌고 애국자는 개밥을 먹는다. 진짜 제가 경험하는 거는 나라 위에 살면은 개밥을 먹는구나 합니다. 트럼프 선대위원장과 트럼프 고문 그리고 트럼프 변호사가 다 위증죄 유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서 트럼프 선대위원장, 트럼프 고문, 트럼프 변호사가 다 위증죄 유죄가 판결되었습니다. 러시아인도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가 되지만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러시아 스캔들에 기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한번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 있고요. 위기라는 얘기죠, 위기. 하지만 트럼프도 잘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성범죄로 13개 고소를 당해요. 미투 운동에서. 끝까지 미투 운동을 방어하면서 미국의 그 전통 키스 인사 있잖아요. 그 나라는 뽀뽀하는 게 인사인데 그거를 밀리지 않고 지켜내요. 우리나라는 자꾸 밀려나가서 전통이 사라지는데 어깨동무도 트럼프는 스스로 13개 성범죄자 고소를 당해도 물론 돈으로 다 막았지만은 그래도 막으면서 뽀뽀하는 그런 전통을 밀리지 않고 간첩들이 그런다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러시아 스캔들에서 살아남는 게 그나마 전통을 밀리지 않고 지키는 거 그런 거겠죠. 우리 정부는 트럼프한테 그래도 관세 철권 관세 FTA 유리하게 받아내려고 하지만은 조금은 러시아 스캔들이 유죄가 나오니까 그게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 끝나고 나서 우리 검찰까지 러시아 스캔들에 기소되면은 어떻게 방어하냐 이거죠. 그렇죠? 아무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중국이 대만에게 올림픽 차이나 UN 차이나를 사용 못하게 해요. UN에서 대만은
중국은 대만을 인정 안 해요. 우리는 UN 가입 회원국으로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올림픽 국가로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중국 통합 합병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그렇게 종전되고 북한과 남북한이 국가 대 분리되면은 북한에게 다 뺏긴다는 얘기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에서 북한 여성이 기가 세졌어. 나는 옛날에 북한 여성을 보면은 야 조선족 같다, 조선족,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 같다라고 무시했는데, 와 그 당당한 기세가, 저도 선전 고무당해서 제가 선전 고무당했어요. 북한의 경제 발전과 그런 군사 무기에서 야 북한이 세다라고 선전 고무를 당한 거죠. 그렇게 한국 여자가 눌려, 북한에게 눌려. 그렇게 기가 센 게 북한이고, 이러다가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따라서 철도도 중단하고 우리가 UN 가입 국가도 북한은 반 국가단체다. 우리가 분단을 인정 안 해줬으니까 UN은 북한은 UN 가입 국가가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중국처럼 북한을 인정해주지 말고 중국이 대만 인정 안 해주듯이 끝까지 북한을 인정해주지 말아야 우리 권리가 역사까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저는 그럽니다. 무조건 이승만처럼 북한의 모든 권리를 반 국가단체로 규정해야 된다. 오늘은 2018년도 12월 3일 저는 박한서입니다. 저는 미투 운동 후 여성이랑 손을 잡아본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미투 운동 후 여성이랑 손을 잡아본 적이 1차례도 없어요. 악수와도 대인 공포증처럼 여성 혐오 펜스룰이 나옵니다. 펜스룰은 야 이거 악수하면은 이거 겁나는 거야. 모든 남성들이 저와 같이 여성 기피증 펜스룰에 시달린다 봅니다. 법은 법률이란 몇 명의 보호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상실, 훼손되면 안 될 겁니다. 한 명이 사고 났다라고 바로 법률을 바꾸고, 한 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바로 법률을 개정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를 상실당한다. 만약 TV가 방송이 재미가 없다, 드라마가 시청률이 1%로 떨어지고, 언론 방송사가 경영상 적자고, 어쩌면 사진 작품이 판매가 안 되고, 문학 작품들이, 전통의 문학이 다 폐간이 되고 문학으로 인정을 못 받고, 우리의 전통적인 미술 작품, 미인도나 이런 목욕하는 그런 우리 전통 미술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법안에 의해서 다 범죄 작품이 된다면은 전통 파괴입니다. 스위스는 검색하면은 스위스는 악수를 거부하는 이슬람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전통 파괴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바로 법률, 법 질서라는 거죠. 북한 문란은 전통 파괴에서 발생된다 합니다. 어제 MBC 에브리원에서 전체 배경 인물들,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이 놀이 기구 타러 갔는데 거기서 출연자 말고 동의 없이 찍은 사람들 다 배경 처리하는 거 흐리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국제 표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류에서 방송 작품이 출연이 안 될 것이고 또 개망신을 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TV에 나오는 거를 그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도 이러진 않죠. 대한민국 하나만 방송까지 청소년들 많이 나온다고 다 얼굴 가리고 신체 가리고 이런 게 무슨 나라입니까? 국가 망신입니다. 우리 검사님들 인천지방법원에 안아주기 포스터 봤죠? 그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도 검찰도 법원처럼 그런 주류화가 전통을 지키는 주류화가 트럼프처럼 성범죄로 열세건 고소를 당하고 폭로를 당해도 끝까지 전통을 지키는 검찰 제안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가 있어요. 각 부처는 국무회의 심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만약 국무회의를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가부 법안이 국무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국무총리 무시를 국무총리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다 절차가 반칙이라는 것이죠. 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사가 없더라도 국무총리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2018년도 12월 4일 저는 박한수입니다. 박근혜 때 무죄가 지금은 유죄가 나와요. 지금 판단해서 사법농단이죠. 뇌물 받고 무죄 줬냐? 외압으로 무죄 줬냐? 분명히 박근혜 때 정상 3작으로 자유판단으로 무죄를 준 거를 지금 기준 보면은 유죄가 나오니까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두환 때 법으로 돌려놓지 못하면은 전두환 당시 검사, 판사, 변호사 아닌 경찰관들은 다 사법농단 의심을 받습니다. 전두환 때 처벌 규정이랑 지금 처벌 규정이랑 다르죠. 법도 다르고 검사님들이 변호사님들이 판사님들이 사는 길은 그렇게 전두환 시절의 법률로 돌아가는 거 처벌 규정. 오늘은 2018년도 12월 5일 박한수입니다. 전두환 때로 돌려놓지 못하면 박근혜 때 무죄 준 거 지금 처벌 규정에서 다 뇌물이나 외압으로 의심받죠. 다 수사 대상입니다. 판례나 판례를 소개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나 판례를 소개하면 남편이 암만 평화로 와서 북한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어떻게? 그러나 어떻게? 여성도 애들이 일어나는 그 판례나 판례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충분히 암만 평화로워도 북한이 무기를 부숴내기지만 하나남이나 이렇게 연평대들처럼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노벨평화 상황을 받았는데 바로 연평대들을 쳐버린 거야. 왜? 그렇게 남북한이 평화로워도 북한은 순식간에 대만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쟁이야.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미 국방부 전 차관이란 말이에요. 미국 국방부의 전 차관이 말하는 한미 연합 훈련을 포기하면 어떻게? 암만 남북한이 평화로 하면 어떻게? 북한은 여기 쉽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북미회담을 듣기로 해서 북미회담을 듣기로 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회담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완전 숨기게 말이야. 오늘 죄송하지만은요 증명으로 오늘 며칠이죠? 오늘 날짜 2018년도 맞죠? 증명만 할게요. 증명만. 오늘 날짜가 2018년도 12월 며칠. 오늘 2018년도 12월 며칠이에요? 이거 논문이 중요한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12월 며칠인가? 7일이요. 12월 7일?